숫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특히 그 IM 선교의 발로 시작돼 있는 그 확인되지 않는 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광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를 보면 300명 전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게 뭐 1000명, 500명대에 비하면은 줄어든 것 같지만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결국에는 또 개신교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진짜. 정말 그게 이번 설은 저는 추석 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꼭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방역 당국이요. 사실 내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을 하거나 2단계로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라도 한시적인 완화 적용을 하려는 사실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의들이 뭐 IM 선교인지 뭐 유아 선교인지 시즈 선교인지 얘네들 때문에 잠깐만. 그렇게 유머를 할 때는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 웃을 타이밍을 놓쳐요. 아니 그 지난번에 IM 선교인지 유아 선교인지 시즈 선교인지 또 뭐야? 시즈 선교회, 대야 선교회,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아니 여기 지난번 유창희 패널이 할 때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안 웃고 얘기하려고. 이것 때문에 설 명절조차 제대로 지금 못 치르는 상황이어서, 네, 정말 많이 분노하는 상황이죠. 예. 네, 화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말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방역 전문가니까 웃어야 돼. 그거는 편집으로 넣어주세요. 근데 왜 전문가가 됐냐면 꾸준히 다루기 때문이죠. 흐름을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있을 거리두기 재조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풀릴걸요? 그러니까 5명 이상 집합금지 안 풀릴 거고 요거는 정부에서 이 설 이후까지는 유지할 거예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정확히 똑같이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던 소리죠. 눈에 보이는 거지. 지금 방역 단계를 풀긴 힘들고요. 요게 뭐 개신교 등 관련한 집단 확진자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은 사라진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전파 정도가 주로 한 7, 80%쯤 되면 이게 약화시켜도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이 됐지만 어제 여러분들 뭐 8시, 9시 뉴스 등의 흐름을 보면 뭐 자영업자들 절규, 뭐 절망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는 이 연장은 설날 연휴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중간하게 풀어버리면 결국에 올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절망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내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 자영업자들의 절망절규 그 뒤에는 그 일부 개신교 몰지각한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M 선교회의 그 IM이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전파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개신교 일부의 그 몰지각한 행동들 때문에 결국에 피해보는 거는 자영업자들이고 모든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다면 지금 단계로 계속 연장된다면은 결국에는 폭발하고 말 거다라고 우리가 다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근본에는 결국에 또 개신교의 어떤 그런 몰지각한 행동이 있다는 걸 자영업자들도 아니까 또 한 번은 또 진짜 피를 삼키는 심정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 분노가 분출될 수 있는 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IM 같은 데에다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지금 전국에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뭐 26개나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재산 정도 목록 이 사람 세금도 잘 안 낼 거 아니에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런 짓을
무엇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가 그러면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처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네들을 검찰의 손에 넘겨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처벌해달라라고 해봐야 결국은 검찰과 사법부에서 다 풀어줄 거란 말이죠. 그럼 방법은 뭘로 가야겠어요? 구상권 행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문제로. 구상권 행사를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놈들한테서 그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재원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채워넣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뭐 법을 제정을 하고 일반 법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구제시키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사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손실보상 4개인데 이 4개 중에서 이 손실보상 부분은 아직까지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반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 잡으면 절대 안 되고 그냥 감염병 예방법에다가 근거조항 몇 개만 넣으면 해결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네네. 자, 그러니까 지금 2주 연장하면은 오늘이 방송한 시점 1일이잖아요, 1일. 예. 그러면은 15일까지. 근데 15일이 되면은 설날 연휴가 끝나요. 그때까지는 그걸 연장을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겠죠. 설날 관련해서 이게 예. 얼만큼 확산세가 있는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발표대로라고 하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돼요. 며칠 안에. 그럼 이제 벌써 이제 6만 명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뭐 요양병원 뭐 이런 데를 먼저 맞추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한 20일 지나고 21일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방역 단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완화되지는 않고 뭐 영업시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하는 막 지금 이번에도 뭐 헬스클럽의 샤워장 등을 쓰게 한다든지 일부 약간 완화시킨 예.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역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진짜로 절규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자영업자신 분들이. 네.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영업 어떤 그 뭐랄까 평상시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정도의 매출은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급 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손실보상제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그것을 정부가 해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설 지나고 나면 백신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심리적 방역이라고 난 봐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심리적 방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험해지지 않겠구나. 몇 달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 과정에 진짜 방역 방해 세력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일보의 이에스터 기자의 최근에 나온 기사는 이런 거죠. 4,355만 명 접종하는데 7,600만 명분 확보. 남은 백신은 어쩌나. 에스더야 확. 얘가 그 전에 냈던 기사 제목들이 이런 거예요. 미국처럼 했다면 정응영 감옥 갔다. 한국 백신 전쟁에서 진 이유. 언제 졌어? 이게 12월 17일 날 기사고요. 유럽은 백신 공급 대란인데 한국 문제없다 자신한 정부 왜? 백신 공급 대란이래. 요게 1월 24일 날 기사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접종 일러야. 저번에 말했던 예. 일본은 빠르면이고 내년 3분기께 가능. 야, 이런 기사가 나올 걸 예상을 했지만 매우 심각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기자의 그 이름에서 그 모태 신앙이 보이죠. 개신교 쪽 모태 신앙. 그 부모님 양쪽 부모님뿐만 아니라 집안 대대로 개신교 집안이 아니고서는 저런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세리명인가 보지?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당 카톨릭 쪽에서 사용하는 그 세례명하고는 또 다른 개념. 제 세례명이 지저스예요. 지자스.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고요. 어머니가 마리아시거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웃자 그런 소리였고 저는 세례 받은 적 없어요. 네. 미국이었으면은 뭐
어떻게 했다? 네, 정은경 감옥에 갔다. 예, 미국이었으면 정은경 대통령 됐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었으면 중앙일보 망했죠. 이런 가짜 뉴스 퍼뜨리지도 못할 상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4,355만 명 필요한데 7,600만 명분 왜 이렇게 많냐 이 얘기 우리가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했던 얘기거든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냐. 우리 처음에 4,500개 정도 필요하면 된다. 그랬다가 5,600만 개, 그다음 이제 7,600만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니네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늘린 거잖아. 이거 옛날에 우리가 했던 말이고 이게 이게 우리가 한 1억 명분 정도 확보해서 북한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메르스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네. 좀 맞춰가지고 딱 하려고 했던 건데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그래서 너 늘려놨더니 이제 와서는 왜 늘렸냐라고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계속 그 추가 생산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물량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조건 자체가 국내에서 필요한 그 물량을 먼저 소비한 다음에 추가 생산량을 납품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상 7,600만 명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사실 뭐 북한에 좀 줄 수도 있고요. 진짜로 그렇잖아. 좀 남으면 줬으면 좋겠다 진짜. 에스더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다 접종을 하면 다 면역이 생긴답니까? 아니거든요. 또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백신 언제 맞을지 한국에서는 모른다 이런 기사를 쏟아냈던 이 에스더가 남는다고 하니까 남는 것 갖고 또 지랄. 백신 이야기 안 하면 백신 이야기 안 한다고 지랄. 뭐 이런 지읒 니을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독감 백신 때 기자들이 가짜 뉴스로 막 이렇게 독감 백신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100만 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가짜 뉴스를 살포한 기자들한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소한 좀 우리가 조인트는 까지 않더라도 가짜 뉴스를 이렇게 살포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콕 집어서 니네 이런 뉴스가 잘못됐다 보도하지 마라 정정해라 라는 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어야죠. 이걸 왜 2번 3번씩 또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예상이 되는 바. 이제 설 명절 끝나고 나면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조중동이나 국민의 지금 뭐 하겠어요? 안전성 확인 안 됐다. 이 백신 맞고 사람이 숨졌다. 계속 이 지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미 그 학습을 우리가 했잖아요. 독감 백신 때문에. 맞죠. 놀라운 놈들이에요. 근데 그거 안 먹히잖아, 지금은. 자기들끼리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보이잖아. 아무리 흔들어봐야 안 먹혀. 그러면 태세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성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는 기자들 뽑을 때 우리가 굳이 고스펙의 기자들을 뽑아가지고 제 스펙 좋은 애 조중동 들어가고 나머지 찌라시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받아쓰기만 잘하고 시킨 대로 일 잘하는 애들 뽑으면 됩니다. 굳이 공부 잘하고 뭐 대학까지 나와야지 기자 하는 거 아닌 거를 이 에스더가 쓴 애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언론사 준비하는 그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보면 그 분위기가 한 보통 5년, 10년 전에 이미 바뀌었대요. 5년, 10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언론사를 준비한다는 건 내가 특정한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어떤 사명감, 뭐 희망, 이런 그 자기 장래 희망 같은 게 다 섞여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베이스가 있는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해서 거기서부터 차례차례로 내려오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냥 최대한 많이 뿌려가지고 걸리는 데 간다. 이렇게 한다고 그건 좀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층이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민주당 지지를 가장 강고하게 맡고 있는 게 30, 40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중에 20, 30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요즘에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경쟁에 대한 문제로만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 학원가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타 강사면 무조건 옳다.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면은 내용이 잘못된 게 어마무시하게 발견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무조건 신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예. 뭐 말을 이렇게 끊어.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 끊어줘. 하자 이렇게 하면 말을 끊을 게 아니라 말을 마무리하셔야죠. 정신 차려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신민님 산수위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